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통계 부분에 들어있는 덧수 분포표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을 하겠다라는 영역. 윤혜야, 이제 설명할 때 들어. 자, 자료를 정리하고 그 자료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덧수 분포표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 걸 배우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나오고 이걸 이용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이 이 동영상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아니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개념 이해 안 돼 있다고 하면 다시 보세요 할 수도 있는 영역이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항상 선생님이 말하지만 수학은 뭐라고? 약속의 학문.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수학은 그 약속들을 배우면 익혀야 된다고. 그리고 그 익히고 나서 이해를 하고 현장에서 써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 이런 상황극을 설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을 시험을 봤는데 자 여기 봐보자. 예를 들어서 뭐 92점도 있을 테고 98점도 있을 테고 72점도 있을 테고 76점도 있을 테고 뭐 52점도 있을 테고 62점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숫자들이 1번부터 30번까지 쭉 자료가 있어.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줄기하고 잎은 어떻게 됩니까? 이 줄기하고 잎에서 그 자료들은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료 개수가 너무나 많으면 그걸 일일이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학교 30명이니까 선생님 어느 덧수분포표하고 줄기하고 잎을 그림을 그려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이 300명이야. 나는 이제 수학선생님 혼자 있어. 그럼 어때요? 그 300명의 자료를 분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 줄기하고 잎으로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복잡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덧수분포표라는 그 영역을 우리는 배워볼 건데요. 자, 이거 한번 봐보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별량을 우리는 뭘 별량이라고 한다라고 했지? 별량이? 저나 뭐라고? 변의 양? 이거 이 양은 조금밖에 없는데, 이 양은, 우와, 겁나 많다. 이 별량이 이게 큽니까? 그거 아니야. 별량은 어쩐다고? 자료를 수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그러면 영어, 수학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여기 수학시험이 별량에 해당이 됩니다. 몸무게를 쟀다? 그럼 몸무게가 별량이 되는 거고, 100m 달리기를 했다라고 하면, 100m 달리기를 해서 개똥이는 여러분들 15초, 누구는 윤우는 17초, 주원이는 2시간 반, 이렇게 돼버리면 돼, 안 돼? 100m 달리기 하는데 2시간 반 걸렸어. 그러면 돼, 안 돼? 자,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덧수분포표를 배우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좀 많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좀 알고 계시고요. 첫 번째 양이 뭐라고 했어? 별량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자 이렇게 된 거야. 이 자료들을 이 자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예로 들어서 40점에서 50점 사이, 50에서 60점 사이, 60에서 70점 사이 우리 반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4명 있고 여기에는 3명 있고 여기에는 또 3명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자, 얼른 이야기해서.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자료들을 일정한 구간, 일정한 구획으로 나누는 거야. 그 일정한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급이라고 해.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게임 같은 걸 해보면 일정 포인트가 스킬이 쌓였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계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계급 이렇게 좀 구간을 나눠놓은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금방 받아들이겠죠? 요건 이해되십니까? 요건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을 나눌 때 이 구간의 크기가 여기를 읽어줄 때 40 이상 50 미만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 일정한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계급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으로 나눠놓은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계급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구간의 크기를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거야. 요거 이해돼야 안 돼. 그런데 여기서 봐봐. 계급의 크기를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계급의 크기를 여기는 40에서 50 해놓고 여기는 50에서 80 해놓고 여기는 80에서 또 90을 하고 90에서 100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구간의 크기는 항상 어찌해야 되냐면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를 10칸으로 나눠놨는데 여기는 뭐 20칸으로 나눠놓고 한 칸, 10칸으로 나눠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60 이렇게 되고요. 자, 60에서 70 이렇게 되고 읽어줄 때도 50점 이상, 60점 미만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계급의 40 이상, 50 미만의 한 가운데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급의 중앙값, 즉 계급값이라고 합니다. 계급의 한 가운데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계급값. 계급의 한 가운데 값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 봐봐. 40에서 50 사이에 계급의 한 가운데 값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 어? 아, 몇 억이라고? 40하고 50 사이에 뭐 몇 억이 있다고? 40? 5가 되죠. 자, 계급 값을 찾아내는 방법은 선생님이 40에서 50으로 쪼개놨는데 40에서 45 사이라고 이렇게 나눠놨어. 그러면 계급 값이 어떻게 되냐? 계급의 한 가운데 값이 되는데 계급의 한 가운데 값을 구하는 방법은 자, 윤희야, 윤희 보자. 계급의 양 끝값의 합. 끝값의 합을 몇으로? 2로 나눠주게 되면, 즉 얘하고 얘를 더하게 되면 40과 50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지? 90을 2로 나누게 되면 40.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계급값을 찾아내는 방법은 계급의 양 끝값을 더한 다음에 몇으로? 2로 나눠주게 되면 계급값이 구해집니다. 이건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계급의 크기, 계급값까지 했는데 여기는 계급은 몇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 3구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계급의 개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계급의 개수는 3개가 되는데 여러분들 잘 봐봐. 계급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왜 안 좋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계급의 개수가 많으면 요 선생님 우리 반 학생 수가 30명인데 계급을 이제 중간고사를 봤으니까 1점부터 2점까지, 2점부터 3점까지, 3점부터 4점까지 이런 식으로 99점부터 100점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 계급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료 분석은 정확해지지만 뭐가 불편합니까? 자료 그렇게 표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해? 그냥 있는 거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지. 그러니까 각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개수는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적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죠. 얼마나 적당해야 돼요? 그러면 계급의 개수가 많아지면 너무 세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면 계급의 개수를 확 줄여버리죠. 우리 반 1번부터 100점까지 저기 30명이 있는데 점수 시험 보니까 계급의 개수가 많으니까 불편해. 그러면 계급의 개수를 딱 한 개로 만들어 버릴게요. 1점부터 100점까지. 그러면 그렇게 또 나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계급의 개수가 너무 적어도 왜? 적으면 뭐 의미가 없죠. 너무 많아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급의 개수는 여러분 문제를 봐보면 계급의 개수는 너무나 많으나 적으면 안 되니까 보통 4개에서 뭐 10개 사이로 한다, 4개에서 9개 사이로 한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계급의 개수는 많고 적으면 불편함이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수라는 거 여러분 좀 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0점에서 야 봐봐. 내가 42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여기 계급에 들어가 있겠죠. 내가 58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여기 계급에 속하겠죠. 내가 62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여기 계급에 속할 거야. 그래서 이 계급에 자 여기 40과 50 사이에 이 4개의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즉 뭐 42점, 43점 뭐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있다 이 말이죠. 즉 도수라는 것은 자료의
개수, 즉 별량의 개수를 말합니다. 별량의 개수. 오케이? 그러니까 도수 그렇게 해가지고 봐봐. 여기에서 이게 4개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있고 그 도수라는 것은 자료 개수를 이렇게 포진시켜 놓은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계급을 나눠서 도수를 정해놓고 계급을 나눠서 도수 정해놓고 계급을 나눠서 도수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러한 표를 뭐라고 하냐면 도수, 분, 포, 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도수, 분포표. 용어 이해되십니까? 자, 도수, 분포표라는 용어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제 이 표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근데 도수, 분포표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또 얻어지는 효과가 뭐 어떻게 될까? 얻어지는 효과가 자료 분포 상태를 이 계급에는 이 점수대에는 여기에 있는 학생 수, 여기에 이 계급대에는 여기에 있는 학생 수가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 이해되니 안 되니? 자,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도수분포표는 이제 용어 정리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도수분포표, 별량, 계급, 계급의 크기, 계급값,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 계급의 개수는 많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계급의 개수가 적으면 이것도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적당한 계급의 개수가 있어야 되고 계급의 한가운데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계급값이라고 하고요. 이 도수라는 것은 그 계급 안에 속해 있는 자료 개수를 도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도수 분포표라고 한다 이 말이야. 요거 이해되니 안 되니? 어려운 거 있니 없니? 없죠? 여러분들 지금 졸려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그 봐보자. 이 도수 분포표의 장점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계급에 속해 있는 자료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도수 분포표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 어떤 단점이 있을까 이윤우야? 요 세 명이 정확한 값. 그렇죠. 60에서 70점 사이에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점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요건 이해됐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 도수분포표의 장단점이 있고 자, 뭐 쭉쭉쭉쭉 이야기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계급을 나눌 때 여기를 읽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읽어주는 방법. 40 이상 50 미만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자료를 보고 적당한 구간으로 나누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 여러분 232, 233 읽어가지고 오세요.